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장기표입니다. 오늘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된 저 장기표의 정책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특히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 정말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렵다는 말로는 이게 표현이 안 됩니다. 진짜 죽을 지경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도 어렵지만 코로나19가 아니라도 그 이전에도 이미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정말 이 탁상공론식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영업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자영업에서 일하던 저임금 노동자들은 아예 그냥 직장을 잃어버리는 실직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이에 대해서 전혀 인정도 안 하고 오히려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음을 체감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말 적반하장식의 국민을 어쩌면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어려운데 이에 대한 저 장기표의 정책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정책 공약. 중소상공인은 국민 경제의 기본이자 일자리 창출의 화수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서 양극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제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과학적 방역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지금 이 방역 체계는요, 그야말로 원시적입니다. 그래서 이 비과학적인 방역 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 일변도의 원시적 방역 체제를 극복하고 치명률 중심의 과학적 통계에 근거한 방역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완전하고 실질적인 코로나 손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의 100% 피해 산정 및 지속적 손실 보상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중소상공인 패키지, 말하자면 통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선대출 지원, 즉 대출 한도는 2억 원, 대출 기간은 5 내지 7년 후 피해 정산, 즉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 비용을 피해 정산을 잘해서 보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 위기 극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상공인 4대 보험료 면제 및 세금 환급, 고용, 의료, 국민연금, 산재 등 4대 보험료 일정 기간을 면제 또는 최소 6개월 정도 유예하고,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를 유예하고, 또 연체 가산금 지연 이자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소득 보조 및 인건비 지원, 즉 각종 정부 지원책에서 소외된 저신용, 폐업, 세금 체납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재난 기간 동안 해고된 실업자에 대한 소득을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래의 불공정을 혁신해야 합니다. 차별적이고 불리한 제도 관행을 타파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이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됩니다. 이 최저임금 때문에 이게 사실 자영업자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지금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서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편차를 극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말하자면 노동자들이 약 한 정확한 통계는 319만 명인데 한 3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런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한다고 이게 뭐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일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감액만큼 임대인 세금을 말하자면 좀 감면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지금 임차인들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임대료는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 또 뭐 받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정부가 일정하게 지원을 해서 임대료를 말하면 감액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감액 또는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임대인에 대해서 감액분의 일정액을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또는 현금 보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 또 자주적 디지털 주권 확립, 말하면 이 차별적 관행을 혁신해야 합니다.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비대면, 디지털화 등 중소상공인 경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또 이를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 지금 플랫폼 특히 지금 비대면 온라인 지금 이 상거래가 지금 대형화, 일상화함으로써 우리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대형 유통기업,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엄정하게 대처하고 또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 매출 5억 원 미만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감면 그리고 우대 수수료 적용, 이것도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카드 수수료 돈 계산하는데 잠깐 그 수수료를요 지금은 1.4%인데 전에는 2%, 그 매출액의 1.4%, 이익도 1.4% 남할동말동인데 하여튼 이런 거 진짜 이거 정말 이 카드 수수료 개편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개별 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 비용을 감면토록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중소상공인을 위한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청을 신설해서 말하자면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전담하는 그런 이 소상공인청을 신설해서 이 소상공인 산업에 대한 보호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분리해가지고 독립청을 신설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가서 그 해결이 안 되거든요. 즉 시중은행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혁신금융 실현 및 최적 금리 운용 등을 위한 중소상공인 전담은행이 신설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대표 확대, 즉 현금 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 중소상공인들이 그 뭐 어디 다 보정 다 서기가 어려우니까 정부가 좀 보정을 써야 됩니다. 기존 대출 프로그램 대출 한도를 대폭 정액하고 또 대출 자격 미달 중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일정 금액까지는 정부가 보정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채권 정리 유동화 공사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이 계속 얼마나 이 뭐 자영업들이 4년 동안에 신설 자영업의 한 25%가 폐업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채권 정리 유동화 공사를 신설해서
너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산 정리, 파산, 회생, 지원, 재기가 들어간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희망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요즘 이 엄청난 이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전담 연구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연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국책 연구기관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중앙행정부처 기금 조성 및 활용 유연화, 재난 시 긴급 기금 통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목적 기금을 재난 목적 활용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피해 소상공인 및 일반 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회관 건립 및 전통시장 회관 건립,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들끼리 말하자면 거기 가서 언론도 하고 또 어려움도 또 서로 또 해결 방안도 같이 모색도 해보고 또 친목도 도모하고 말하자면 소상공인들도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목 상권의 중추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소상공인 회관 또는 전통시장 회관을 건립해야 합니다. 저 장기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또 저 장기표가 대통령이 돼서 꼭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